자, 오늘은 수학 교과서 16쪽 올림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204명입니다. 공책을 묶음으로 산 후 학생들에게 모두 한 권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공책을 최소 몇 권 사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자, 204명이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 참여했는데요. 한 명당 한 권씩 모두 나눠주려면 필요한 공책의 수는 204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책을 사러 갔더니 공책을 한 권씩 납권으로 팔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 이렇게 10권 단위 묶음, 100권 단위 묶음이 있는데 이 묶음으로 통째로 사야겠죠. 그러면 우선 공책을 10권씩 묶음으로 산다면 최소 몇 권을 사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10권씩 포장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묶음 사면 10권, 두 묶음 사면 20권, 세 묶음은 30권, 이런 식으로 10단위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자, 만약에 20묶음을 사면 200권을 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20묶음만 사버리면 4명은 공책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이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묶음을 더 사야겠죠. 자, 한 묶음 더 해서 210권을 사면 공책이 좀 남겠지만 204명에게 모두 다 주고도 6권의 공책이 남게 됩니다. 못 주는 것보다는 넉넉하게 더 많이 사는 게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한 권씩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조금 더 넉넉하게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올림이라고 해요. 자, 최소 몇 권은 사야 된다고요? 210권은 사야 204명에게 한 권씩 모두 줄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볼게요. 공책이 100권씩 묶여 있다면, 자, 이거 대용량으로 공책을 산다면, 자, 한 묶음 사면 100명에게 줄 수 있겠고, 두 묶음을 사면 또 100명에서 총 200명을 줄 수 있어요. 자, 두 묶음만 사버리면 역시 4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몇 묶음을 사야 돼요? 납권을 팔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4명을 위해서 100권짜리 한 묶음을 더 사야 합니다. 이러면 총 300권이 되지만 4명에게도 똑같이 공책을 한 권씩 나눠줄 수 있겠죠. 대신에 공책이 좀 많이 남아요. 96권이 남긴 합니다. 그래도 4명 친구들에게 못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자, 이렇게 100권씩 묶음으로 산다면 최소 300권은 있어야 204명에게 모두 한 권씩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다시피 204권이 처음에는 필요했지만 납권이 없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넉넉하게 더 많이 사는 것,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올림이라고 하는데요. 올림을 하는 방법을 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204를 자, 아까 10권씩 묶음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10의 단위밖에 없는 경우죠. 1의 단위가 없어요. 납권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한 방법.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어디까지라고 했죠? 자, 10의 자리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10의 자리 이외에 그 밑에 단위는 필요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 밑에 단위 1의 자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보다시피 1의 자리에 4명이 있죠. 이 4명에게도 나누어 주려면 조금 더 오버해서 10의 자리에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10의 자리 부분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앞에 100의 자리는 그대로 있고 10의 자리에 하나 추가해서 2와 1이 되고 1의 자리는 납권이 없다고 했잖아요. 자, 10의 자리 밑에 있는 1의 자리는 0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요렇게. 자, 가운데 있는 이 10의 자리가 지금 기준이에요. 이 10의 자리가 하나 추가돼서 0이 1이 되고요. 대신에 1의 자리는 필요가 없죠. 어차피 10묶음짜리 하나가 사면 4명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의 자리는 모두 0으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올림이고요. 자, 두 번째, 100의 자리까지 만약에 나타낸다면 아까처럼 100묶음 단위밖에 없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 어디까지라고 했었죠? 100의 자리까지라고 했죠. 기준 어디를 보면 되냐면 100의 자리 여기를 보면 돼요. 그러면 이 100의 자리 이외에 나머지 밑에 10의 자리나 1의 자리에서 이렇게 올림을 하게 되는 건데, 보다시피 10의 자리나 1의 자리, 더 작은 자릿수에 1이라도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 명을 위해서 묶음을 더 사야 되잖아요. 자, 보다시피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 100의 자리에다가 한 묶음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럼 100의 자리가 얼마가 될까요? 3이 되는 겁니다. 100의 자리는 3이 되고, 자, 이제 3, 한 묶음을 더 사서 100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10의 자리나 1의 자리는 없어도 상관없죠. 네. 100이 추가가 됐으니까 4명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리는 다 0으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0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좀 더 넉넉하게 숫자를 올려주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구하려는 자리에 아랫수를 구하려는 자리로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올림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자, 우리 공책을 묶음 단위로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방법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족한 것보다는 좀 더 넉넉해야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원하려고 하는 그 자릿수를 하나를 더 추가해주고 대신에 아래 자릿수는 쌍0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올림이에요. 좀 더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이런 올림이 자주 쓰이는데요. 이번 문제를 보면 22,800원인 물건을 지폐로 사려고 합니다. 최소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자, 보통 우리가 이런 물건 살 때 2만 원 2장, 2,000원 2장, 100원짜리 8개 있으면 되겠지만 항상 꼭 필요한 만큼 지폐나 동전이 있는 경우가 있진 않죠. 그럴 때, 자, 1,000원짜리만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선 22,000원 같은 경우에는 1,000원짜리 22장이 있으면 이제 지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800원 같은 경우에는 동전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1,000원짜리 한 장을 더 내줘야 되죠. 그래야 거스름돈을 돌려받더라도 이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총 1,000원짜리 지폐 23장 23,000원을 내야 우리가 22,8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거스름돈을 돌려받겠죠. 200원. 자, 좀 더 넉넉하게 돈을 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 원래 사려고 했던 물건 값보다 더 많이 내야 되죠. 올림을 해줘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어쩔 때는 조금 내도 되고 많이 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 값보다 더 많이 내서 많이 낸 다음에 거스름돈을 돌려받아야 되죠. 올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올림을 해보겠습니다. 자, 1,000의 자리까지 이 자릿수가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어디가 기준이죠? 1,000의 자리예요. 자, 1, 10, 100, 1000 여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아래 있는 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0의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릿수들,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봤더니 1이라도 있으면 올려줘야 되죠. 자, 보다시피 800, 네, 1보다 더 큰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올려줘야 됩니다. 어디를요? 1,000의 자리, 기준이 되는 이 1,000의 자리에 1을 추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써봅시다. 자, 이 기준이 되는 수보다 더 큰 자릿수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굳이 3만 원 낼 필요는 없죠. 자, 이 그대로 써주고 기준이 되는 1,000의 자리에 2를 추가해주는 거예요. 원래 2였는데 2를 추가해서 3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를 추가해주고 나머지 자릿수는 이제 추가해줬으니까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800원 필요 없죠. 1,000원을 냈으니까 1,000원이 800원을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싹 다
0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0으로 싹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 문제도 또 볼게요. 자, 이번에는 10,000원짜리로 22,800원을 사려고 해요. 역시, 자, 10,000원짜리밖에 없다면 20,000원까지는 바로 2장 내면 되는데 2,800원이 더 있네요. 그러면 10,000원짜리 한 장 더 내야겠죠. 자, 10,000원짜리 3장 총 얼마가 필요합니까? 30,000원은 내줘야 22,8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넉넉하게 내줘야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올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올림에서 만의 자리까지, 자, 기준이 만의 자리예요. 그러면 이 만의 자리 여기까지 밑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의 자리보다 더 밑에 있는 자릿수들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숫자 1이라도 있는지 보세요. 있습니까? 2800이나 있죠? 그러면 무조건 이 만의 자리, 기준이 되는 만의 자리에 1을 추가해 줍니다. 원래 2였는데 1을 추가해서 3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자, 만의 자리가. 그러면 자, 10,000원 추가됐으니까 나머지 2,800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네, 10,000원으로 얼마든지 커버가 되죠. 2,800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 1을 추가해주고 나머지 자릿수는 모두 다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모두 싹 0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올림을 할 때 무조건 그 수치보다 더 넉넉하게 뭔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물건을 사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올림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올림을 할 때 기준이 어딘지를 보세요. 어디까지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자릿수를 잘 보고 그 자릿수보다 낮은 자릿수에 1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그 자릿수에 1을 추가해주면 돼요. 기존에 숫자 2가 있었다면 2를 추가해서 3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자, 똑같은 문제인데요. 만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나타낼 건데 이렇게 올림하려고 봤는데 자, 만의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릿수에 1이 없어요. 1이라도 있는지 보라고 했었죠. 그러면 굳이 올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2만이라고 놔두면 돼요. 자, 이 뒤에 자, 만의 자리까지 우리가 올릴 때 밑에 있는 자릿수 중에 이렇게 1이 한 개라도 있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을 추가해서 3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올려줬기 때문에 뒤에는 싹 다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소수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올림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소수도 어차피 다 자기 자릿수가 있잖아요. 각 자릿수를 맞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첫 번째 문제. 1.236을 올림하여 어디까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1.3입니다. 자, 1.236의 소수 첫째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까지니까 여기 뒤에서 이렇게 올려줘야죠.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의 뒤, 둘째와 셋째 자리에 1이라도 있는지 보세요. 있죠? 3과 6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1을 추가해 준다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앞에 자릿수는 그대로 냅두시고 자, 여기 추가해 주는 부분 원래는 2였는데 1을 추가해서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더 낮은 자릿수들은 이제 싹 다 0으로 바꿔줍니다. 소수 같은 경우에는 점 뒤에 0은 필요가 없죠. 얘는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에 여기 1.3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8.705. 자, 8.705도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자, 이번에는 둘째 자리까지네요. 자, 둘째 자리까지니까 그 뒤에서 여기로 올려줄 건데, 자, 셋째 자리에 1보다 큰 수가 있죠. 5가 있네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 추가해 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수들은 그대로 써주고, 자, 기준이 되는 둘째 자리 0에다가 1을 추가해서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자릿수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으니 0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소수 뒤에 있는 0은 필요 없으니까 있으나 마나, 얘는 있으나 마나죠. 8.7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5.52와 3.938 이 문제도 올림을 해서 여러분이 먼저 잠시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풀어보았나요? 자, 첫 번째 문제. 5.51을 올림하여 이번에는 어디까지냐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자,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그 뒤에서 이렇게 올리라는 소리예요. 자, 뒤에 숫자가 2가 있네요. 그러면 2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5.5에다가 2를 추가해서 6, 첫째 자리가 6이 되고 뒤에는 0이 되겠죠. 0은 쓰나만 하니까 안 써도 됩니다. 두 번째 문제. 3.938을 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보라고 나오네요. 자, 둘째 자리가 여기에 여기까지니까 뒤에서 여기로 와야 됩니다. 자, 셋째 자리에 8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러면 무조건 올려줘야겠네요. 자, 2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앞에 1의 자리, 소수 첫째 자리는 그대로 쓰고, 자, 우리가 지금 하려는 둘째 자리가 원래는 3이었는데 1 추가해서 4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낮은 자릿수는 0으로 싹 만들어주면 되죠. 0은 소수 뒤에는 안 써도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6,800이 되는 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표 해봅시다. 자, 6,800이 되려면, 자, 6,000 만약에 100의 자리까지예요. 700이라면 이렇게, 자, 100의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릿수에서 올려야 되는데, 자, 10의 자리나 1의 자리에 1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0이에요, 0. 이런 경우에는 올림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6,700이고요. 만약에 요렇게, 자, 여기까지 올릴 건데 1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올라가죠. 올림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2를 추가해서 어떻게 되죠? 6,000에 2, 700 자리에다가 1 추가되니까 800이 되고, 이제 올렸으면 나머지는 싹 다 0. 자, 6,800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부분이 1이라도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자, 6,701부터 6,799까지는 올림이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올림이 적용이 돼서 6,8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6,800도 보겠습니다. 6,800은 보다시피 여기서 여기까지 올릴 게 없어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그냥 6,800인 거예요. 만약에 6,800에 1이라도 있으면 얘는 올라가지나요? 안 올라가지나요? 얘는 올림이 돼요. 올려지죠. 1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6,900이 돼서 얘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6,800이 될 수 있는 수들은 요런 애들이에요. 자, 6,700대에 뒤에 1이라도 1부터 99 숫자가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거나 아니면 6,800 뒤에 숫자가 아무것도 없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700은 안 되고요. 6,701, 1이라도 있어야 올려줄 수 있죠. 6,800이 됩니다. 얘 역시 올라가지니까 6,800 되고요. 얘는 8이 올라가면 6,900 돼버리죠. 얘는 아닙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뒤에 42가 있네요. 올라가면 6,900이 돼버려요.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올림을 배워봤는데요. 올림을 해야 하는 상황,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하게 숫자를 올려줘야 하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나중에 서술형 문제들이 나와도 또 잘 풀 수 있고요. 또 올림하는 방법, 어느 자리까지
올려야 하는지 이런 기준을 잘 보고 그 밑에 자릿수에 1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그 자릿수를 하나 추가해서 올려준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문제를 풀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기억해